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212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69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쉬어가는 장이었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래도 외국인들 9거래 연속 매수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212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 예상됩니다. 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42,7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4% 가깝게 상승했었는데 오늘 0.75%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6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35,0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기관들은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0.39% 하락하면서 12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13만 원 선 깨졌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13%의 상승세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39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포스코 0.75%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철강주 대부분 강했습니다. 어제 포스코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27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2%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5% 가깝게 하락을 했었는데 네이버 측이 인터넷 은행에 진출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2만 8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는 11위부터 1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내는 종목도 몇몇 보입니다. SK텔레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26만 4천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전력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2,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3% 하락하면서 45,95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지주 0.37% 상승한 47,0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6%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97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는 신라젠을 제외하고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1.9%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6,500원 바라보고 있고 신라젠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86%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4,4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NM 오늘 0.5% 빠지면서 204,4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 어제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LB 0.29% 상승한 69,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1.5% 하락하면서 18만 3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 10위에 올라와 있는 코오롱 티슈진 어제 2%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38,2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조선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골라봤고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어떻게 보면 조선 3사 중에서 올해 아직까지 수주 소식이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원유 운반선에 대한 수주 공시가 잇따라 있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수주 공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올해 전망 공시가 나왔습니다. 올해 매출액 7.1조 원 예상을 하고 수주액은 78억 불 수주 목표로 하는 그런 전망 공시가 나왔는데요. 신규 2018년 대비해서 이 신규 수주액은 27.9% 증가한 수치고요. 이것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높은 이유 바로 해양 플랜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유가가 42불에서 54불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주가의 상승 동력을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 중에서 각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각각 다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LNG선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조선사고, 동사 같은 경우는 3사 중에서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안정적인 유가 상승 이런 부분이 올해 이제 해양 플랜트에서 한 20억 불 정도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두 개의 초대형 프로젝트 입찰의 강력한 후보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소폭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7,9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0,000원, 손절라인 7,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못 나갔는데요. 저희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정지환 팀장의 최근 춘천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1월 15일에 주셨던 FNS테크 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넷게임즈 약 일주일 만에 18% 넘는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RS 오토메이션 17% 넘는 수익률 자랑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같은 날 주셨던 두 가지 종목이 벌써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1월 8일에 주셨던 KPX 생명과학 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월 8일에 주셨던 SG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푸드나무 16%, 한네트 14%, 현대상사 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푸드나무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3위에는 넷게임즈, 2위에는 디지털 대성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추천해 주셨고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덱스터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24%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전체 탑8입니다. 네, 오늘 순위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8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자익을 올라와 있습니다. 4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동화 엔지니어링 46%, 그리고 6위부터는 50%가 넘습니다.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5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신일석 소장의 보희양주 65%, 그리고 4위에는 신일석 소장의 유니크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6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위에는 풍국주정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수익률이 200%가 넘었습니다. 205%고요. 2위에는 신일석 소장의 SPO셀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0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동양피스톤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92%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환 팀장이 추천을 해준 넷게임즈 18% 넘는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추천드린 넷게임즈가 이제 추천하고 좀 바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좀 달성하는 모습인데요. 넷게임즈는 이제 히트와 오버히트를 성공시킨 게임사인데 지난해 6월에 1회 주주였던 넥슨코리아가 지분 29.7%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분율이 약 47.6%에 달하기 때문에 넥슨 매각 추진에 따른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동사가 재차 크게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넥슨 매각 흥행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텐센트가 골드만삭스를 좀 자문사로 선정하면서 넥스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를 했고요.
텐센트 외에 이제 글로벌, KKR, TPG에 이어서 칼라이, MBK, 파트너스 등 글로벌 사모펀드 투자 펀드들도 이제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의 주가가 이제 실제 개별 기업의 상승 모멘텀과 다르게 대중의 관심으로 좀 과하게 슈팅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례에서 본 것 같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생기면 수급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되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권장해 드리겠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혹시 보실 거라면 목표가는 13,000원 선, 일절가는 1,500원 선 이탈 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출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신가요? 네, 일단은 최근 시장이 굉장히 테마주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흐름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테마가 조금 끝나게 됐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스윙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가격대 라인에서 투자를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이 되는 그런 종목들로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였는데요.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 종목들 흐름 오늘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첫 실무 협상을 마무리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제 남북 경협주들 대체로 좀 부진했는데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춘절을 앞두고 증권사에서는 면세점과 여행주 등 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도 상승 출발합니다. 0.9% 상승하면서 6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0.3% 상승하면서 12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76% 상승하면서 이제 40만 원 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LG화학 0.2% 빠집니다. 3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7만 원 선 이제 이탈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1% 단숨에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포스코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0.5% 상승하면서 2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물산 0.4% 상승하면서 11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위권의 SK텔레콤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26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12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0.26% 상승한 69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바이오주들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상승하면서 6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0.72% 상승하면서 이제 다시 7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7만 300원에 움직이고 있고 CJ ENM 오늘 0.4% 빠지면서 20만 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캠텍 오늘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5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합니다. 메디톡스 어제 급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0.5% 상승하면서 56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0.8% 상승한 7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고 7만 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권에 올라와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0.3% 상승하면서 8만 8천 원대까지 회복을 했고 펄어비스도 오늘 0.6%의 상승세로 출발을 합니다. 18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0.65% 상승한 3만 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환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배럴입니다. 배럴은 2014년에 설립된 워터스포츠 애슬레저 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특히 주력 제품인 래시가드는 2016년부터 국내 점유율의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제품 포트폴리오 판매 채널 다각화로 인한 성장성 확대 가능성과 어제 문체부에서 발표한 스포츠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동사는 경쟁사 대비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기존 이제 실내 수영복에서보다 이제 좀 캐주얼한 래시가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 변화를 바탕으로 래시가드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 이제 남성 및 키즈 제품의 매출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고, 액세서리와 이제 화장품 등 이제 신제품 출시로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제 롯데 온라인 면세점 및 백화점 입점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채널별 이제 균등한 매출 성장을 좀 달성을 하고 있고, 지난해 이제 6월에는 이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 진출을 시작으로 이제 타오바오, 정동, VIP닷컴 등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모두 진출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11월에는 이제 중국 심천 1위 백화점인 마오예 백화점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중국 내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추가 매출 성장을 좀 견인을 했고요. 이러한 결과로 이제 2018년 매출은 4분기 실적 발표 시 이제 전년 비해서 이제 40%에 이르는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추가적으로 물류창고 매입을 통해서 임대료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라서 자사 이제 물류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제 비용 절감 및 수익성 확대가 실현될 전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문체부에서 3차 스포츠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이제 올해부터 5년간 이제 국내 스포츠 산업 시장의 규모를 확대를 해서 2017년 기준 약 75조 원에서 2023년에는 이제 95조 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직접적인 이제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시장 확대 및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6개월여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 선, 손절가는 만원 부근 이탈시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옵티팜인데요. 옵티팜은 이제 VLP, 즉 이제 바이러스 유사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백신과 이종 장기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동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이제 캐시카우와 중장기 성장 동력을 좀 보유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동사는 이제 상장사인 이제 이지바이오의 자회사고요. 이지바이오 그룹은 양돈 및 이제 양계장을 다수 확보하면서 축산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이제 동물 진단센터 사업은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고, 동물 진단 사업 분야의 시장 점유율의 1위인 기업입니다. 동사의 매출은 이제 대부분 동물 질병 진단과 동물 약품에서 발생이 되는데, 동물 질병 진단은 이제 평가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동사는 국가에서 가축 질병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즉 병성 감정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 건수는 이제 2017년에는 연간 이제 8,656건에서 2018년에는 지금 연간 10,000건 이상일 거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지바이오의 자회사로서 이제 계열 농장을 전국 거래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이제 동물 질병 관련된 매출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는 CJ 이제 제일재단과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해외 진단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이제 해외 수출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가축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이제 대체하는 세균의 이제 바이러스인 박테리오 파지 상품을 377건이나 보유를 하고 있고요. 동물 유래 이제 박테리오 파지 분리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동물용 항생제 이제 옵티케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약 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올해 이제 필리핀과 태국에도 시판 허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차세대 VLP 백신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중장기적으로 VLP 기반의 인체용 HPV 예방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는 이제 동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종 장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각막 최소 3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 동력 또한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급적으로는 최근 이제 농촌진흥청이 이제 이종 장기용 개발 돼지 공개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한 바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4분기에 이제 신규 상장한 주식인 만큼 매물대가 이제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나 수급이 부각된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이유를 일단 1차 목표가는 12,500원 선에서 13,000원 선, 손절가는 만원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링크제네시스인데요. 링크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생산 정보 및 시스템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스마트 공장 확대 정책 수혜 가능성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형 매출 외에 이제 2차 전지향 매출 등 사업 다각화를 좀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동사의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생산 정보및 이제 시스템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는데 생산 정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장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자동화 공정을 제어하는 이제 IT 솔루션으로 주 고객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이고, 그리고 시스템 검증 자동화 분야 같은 경우에 주 고객은 완성차, 차량용 전장 부품 기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한 축인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은 현재 필수적인 상황이고, 동사는 이제 해당 분야의 1위 업체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동사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시장 출시 전 필수적으로 반복적인 신뢰성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최근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이제 외형을 유지하면서 2차 전지향 매출도 발생하고 사업 다각화를 좀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올해는 기존 사업에서의 매출 증가와 신규 사업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이제 외국인 수급이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12월 말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전장에 이제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정적인 가격권에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제 현재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1차 목표가는 이제 8,500원 선을 좀 잡고 움직여 주시고, 손절가는 이제 7,000원 부근 좀 단기적으로 좀 7,000원 부근 잡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배럴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 판매 채널이 다각화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약 한 달 동안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만나본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CJ 제일제당과의 협력을 짚어주셨고, 또 2022년부터 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공장 확대 정책 수혜 가능성과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하창환 본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첫 번째 종목은 와이솔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남북기업주나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은 5G 관련주들이 소외가 됐었고요. 최근에 한번 가격에 대한 조정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노 와이어리스나 일반적인 에스테크나 5G가 상용화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상품군들은 이미 주가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단기 스윙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와이솔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테마적으로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조정이 나와주기 시작하면 그 외의 종목군들로 좀 수급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다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와이솔이 좀 굉장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5G 관련된 스마트폰이 이제 3월 달부터 일반인들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판매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500만 대 정도가 될 거고요. 2021년까지 1,700만 대 정도가 더 판매가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품을 제공하는 와이솔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혜가 나타나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최근에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에 부품들에 대한 이런 소형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와이솔이 또 추가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혜가 나타나 줄 것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일정한 가격대 13,000원 라인에서 15,000원 라인대에서 굉장히 좀 많이 횡보를 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한번 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MLCC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한번 주가가 급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주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가면 갈수록 이제 5G가 상용화되면 상용화될수록 보다 더 강한 모멘텀을 갖는다라고 보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에서 바로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17,500원 라인대에 한번 매물 소화가 나타나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17,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9,500원 라인까지 좀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테마주들이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번 소외가 됐을 땐 단기적으로 좀 투매가 나타나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는 14,600원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삼보모터스입니다. 이제 최근에 수소차가 굉장히 좀 열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대장주로 포함되어 있는 유니크나 성창 오토텍, 일진다이아 같은 종목들은 이미 이제 금요일장에서 상한가도 진입이 됐고요. 주가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차 테마에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순환매가 수소차에도 당연히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기업체랑 수소차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삼보모터스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이제 프라코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품을 좀 납품하는 그런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차, 수소차에 대한 그런 연료 전지를 같이 개발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부분, 이제 현대차하면 넥소가 이제 좀 보여지게 될 텐데 그 관련된 판매량이 증가가 한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좀 증가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부품인 SCC가 굉장히 좀 상용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에서도 2020년까지 이제 급제동하는 그런 안정장치에 대한 이런 SCC 관련된 부품이 필수적으로 좀 진입이 돼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2021년까지는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제 좀 상용화가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추가적인 수익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시장에 진출한 이후로 1년에 약 13% 이상씩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도 순환매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2022년이나 길게는 2040년까지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직접적으로 연관도 되어 있고 이런 관련된 흐름들 좀 타고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오늘장에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가격대는 이제 8,800원 라인까지 좀 넓게 보시고 물량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도달했을 때 횡보하면서 급등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밴드로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000원 라인으로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8,800원까지 좀 매수를 하게 되시면은 요 갭 나와 있는 8,400원 라인을 좀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황금 ST라는 종목입니다. 남북경협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장에서 굉장히 좀 뉴스가 됐었던 부분이 이제 북한과 이제 실무진 협상이 이제 회의가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한 이런 이제 미팅 장소는 베트남 쪽으로 지금 좀 기울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가 됐을 때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까지 이제 2월 말까지인데 그 부분까지는 이런 남북경협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 인터컨스텍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교량 사업에서 굉장히 좀 국내에서 좀 인지도가 있고 국내 1위 업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업권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북경협주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인프라 관련주들, 개성공단 관련주들, 이제 금강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잘 움직였었던 농업 관련주들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교량 쪽에서는 이제 이 황금 ST를 좀 뛰어넘기 어렵다라는 이런 평가도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유신 같은 경우가 철도 이제 착공 검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했다라는 부분으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상한가 잇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금 SD도 이런 교량 사업에서 유신과 같은 실질적인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붙게 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의 급등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좀 견조하게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현재 가격대에서 이 종목 좀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800원 라인으로 일단 단기 급등 일단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요. 5G 관련 종목들 최근 조정이 있었지만 와이솔은 아직 테마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되는 5 서비스 수혜주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두 가지 종목은 단기적인 급등을 보시고 계신 종목이었습니다.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와 관련해서 현대차와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고요. 황금 ST는 자회사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제철입니다. 어제 철강주가 대부분 강세였습니다. 미국 법원이 한국산 철강의 고율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씩 빠집니다. 현대제철 거의 2% 가깝게 빠지고 있는데 정지환 팀장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일까지 철강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했고,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미 국제무역법원에서 한국산 철강 이제 반덤핑 관세가 부당 판결에 좀 나온다는 보이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금일은 이제 좀 약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제 지난 14일에 이제 홈페이지 한국철강업체인 넥스틸 그리고 현대제철, 휴스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등이 상무부에 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이 좀 부당하다고 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는 판결문에서는 상무부에 이제 특별 시장 상황의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 또 재산정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좀 전해지면서 이에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이제 고효율 관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철강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와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 연초 이제 성수기 효과 등의 영향으로 이제 주가는 바닥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동사는 이제 고객사인 현대 기아차의 판매가 높은 증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고, 이후 이제 있을 차 강판 가격 협상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특수강 본강 부분, 흑자 전환 및 자동차 업황 개선 등 개별적인 좀 변화 요인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중에서도 가장 핫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진다이아인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 나타내면서 42,400원 선까지 올랐는데 현재 조금 빠집니다. 하정환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장에서 상한가가 좀 진입이 됐었는데, 가장 우리가 좀 지력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소 탱크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야만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대비해서 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에는 타입4
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지금 넥소에 대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미 2020년까지 수주에 대한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른 호재가 전혀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관련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사실 뭐 인프라나 현재 나와 있는 출하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수소차가 적은데 그 부분을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이런 수소차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이제 증가되면은 현대차가 굉장히 빠르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 당연히 일진다이아도 좀 수혜를 보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재는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물론 뭐 다른 종목군들도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이제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종목 역시 가시화가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물량의 소화는 나와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시작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흐름 더 타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좀 이제 단기간에 많이 좀 하락하는 뭐 정적 VI가 발동이 되거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만 단기적으로 익절하셔서 물량 조금만 조정해 주시고요. 다시 아랫부분에서 잡아서 다시 타고 움직이시는 그런 흐름으로 좀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언제쯤 좀 매수해보면 될까요? 네, 이제 매수를 하려면 이제 좀 분봉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지점에서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매매 시점 같은 경우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3분봉으로 보면은 지금 20선을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분봉으로 보실 때는 이평선의 그런 흐름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 이평선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다음 이평선까지는 좀 빠진다라고 보시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그거를 투자 원칙으로 세우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주가가 좀 말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올레드 장비 재평가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플렉서블 올레드가 현재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정지원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익 IPS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OLED 장비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에 좀 반등세를 보이다가 이제 금일 소폭 하락하는 모습인데 전일 이제 한 증권사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2018년 카펙스를 저점으로 19년, 20년까지 이어지는 SDC의 OLED 그리고 카펙스 증가 사이클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비주들에 대한 멀티플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SDC가 올해 4월부터 좀 LCD 라인을 총 이제 125K를 셧다운 시작하면서 퀀텀다 OLED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투자 플랜이 좀 가시화가 되고 YOCTA 전환 장비 발주와 폴더블 출시가 좀 맞물리면서 OLED에 대한 그림이 올해 중반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또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구미 P5, P6 공장에 일부 남아있는 5, 6세대 이제 IT용 LCD 생산 설비를 올해 안으로 좀 매각하고 OLED와 LCD 병행 생산이 가능한 9세대 하이브리드 설비를 좀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제 12일 원익 테락세미콘과 흡수합병을 하기로 승인이 난 상태로 반도체 증착 장비 비중이 높은 원익 IPS와 디스플레이 열 처리 장비 비중이 높은 원익 테락세미콘의 합병으로 유사업종 기업 간의 통합을 통해서 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디램 투자 숙소 및 이제 지연과 그에 따른 이제 장비 업체 실적 우려감으로 동사의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50% 정도 수준에 하락하였지만 이는 이제 재무적으로도 좀 과도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황과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접근해 보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GNI죠. 이 31,000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7년 1인당 GNI는 29,745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2만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10년 만에 이제 다시 3만 달러까지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라이트론입니다. 이 자회사 기술이 미국의 나사에 좀 채택이 되면서
이어지면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일단 주가도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됐다가 다시 한번 풀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사실 5G에 대한 이런 수혜주로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광통신 관련된 부분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인프라가 증가가 됐을 때 관련돼서 이제 필수 부품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외 진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장에서 급등을 하더라도 지금 5G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 채택에 따른 이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나사에 대한 기술 채택에 대한 이슈는 단발성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일단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 만약에 상한가로 좀 진입이 되게 됐을 때는 다음 거래일에 이제 주가의 상승폭과 거래량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3거래일째 됐을 때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가 이제 진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 흐름 바로 잡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5G 관련된 부분이나 추가적인 기술 이제 IP에 대한 그런 계약건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종목 투자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주가에서 익절 라인은 지금 가격대보다 약 5% 정도가 더 빠지게 됐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서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의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1월 12일에 풍국주정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수익률이 205% 기록했습니다. 이때 매수하셨던 저희 시청자분들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3차 목표가로 3만 원 주셨습니다. 이제 좀 계속 들고 가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이제 매도해봐도 될까요? 오늘 좀 빠지거든요. 네, 계속 들고 가다가 뭐 하한가라도 맞으면은 뭐 실현을 하더라도 170%니까 뭐 굉장히 여유가 있죠. 사실 지금은 들고 가봐도 여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면서 만약에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뭐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지금 너무 여유가 있어서 예. 매도 타이밍은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테마랑 지금 남북 경협 테마가 바둑알을 하나씩 뭐 어떤 주고받듯이 지금 한 번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은 수소 테마가 쉬는 대신에 남북 경협, 특히 뭐 농업이라던가 광산 쪽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주고받으면서 시장이 지수 관련주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크게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테마가. 그래서 어떤 그 기싸움을 벌이듯이 한 번씩 뭐 크게 터지면서 하루는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것 같고 수소 테마로 접어서 보자면 뭐 어떤 언론사에서는 제2의 뭐 바이오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쓰고 있던데, 물론 그 수소차에 대해서 되게 지금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쪽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팩트는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바이오에서도 봤듯이 일단 어떤 테마가 형성되고 크게 터지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면 거품은 반드시 생겨요. 근데 이게 거품일지 아닐지, 물론 이거는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단기적인 거품일 수도 있고, 뭐 바이오 같이 100세 시대니까 뭐 100년을 놓고 본다면 그런 단기적인 거품은 일시적인 노이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수소도 이제 뭐 그걸 미래의 경제를 계속 주도해 나간다면 이런 단기적인 거품도 뭐 먼 미래에 보면 되게 작은 거품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그게 뭐 어이없는 그냥 거품이라면 한순간에 꺼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는 뭐 미리 그 선침해의 성격으로 들어간 지금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소 테마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점점 확산세에 있어요. 어떤 수소차에 대한 대장이 이제 등극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테마를 찾으려는 노력들 로 인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산이 계속되는 한은 일단 수소 테마가 당분간은 대장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 좀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예, 오늘은 9일 제지입니다. 그 이번 연도 들어서, 작년부터죠. 이상하게 그 제지업종들, 사실 제지업종들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제지주들,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활발해졌는데, 제지주들 예전에 들어가 보면은 거래 호가도 막 텅텅 비어 있고, 매수하기도 힘들고 매도하기도 힘들잖아요. 매수하려면은 몇 호가 이상을 사야 되고, 매도를 하려고 해도 내가 팔고 싶은 것보다 한참 밑에 넣어야지 겨우 수량이 체결되고 이럴 정도로 거래량이 없고, 제지업종을 사실 주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제지가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휴지 이런 골판지지만, 그렇게 많이 쓰는 것만큼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매매를 안 하는 종목들이었는데, 이상하게 다 그 테마로 엮였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정치 테마로 엮인 제지주도 있고, 수소 테마로 엮인 제지주도 있고, 남북 경협으로 엮인 제지주도 있어요. 그래서 제지업종 자체가 무슨 엄청 휴지가 잘 팔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로 얽히면서 제지업종이 본의 아니게 되게 주목받는 업종이 되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갖고 온 건 9일 제지인데, 이것도 지금 사실 그 제지업종이 전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테마에 얽혀 있는데, 이거는 수소차 테마에 얽혀 있어요. 지금 그 9일 제지는 원래 박엽지를 생산하는데, 박엽지는 담배 필터용으로 주로 이용이 돼요. 매출 구성을 보면 박엽지 제품이 81%, 박엽지 상품이 16%. 그러니까 이게 박엽지에 거의 완전 매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수소차 연료전지에 쓰이는 카본 페이퍼, 이거를 기업 IR 때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카본 페이퍼, 그러니까 카본지라는 거는 얇은 종이에다가 기름이나 납, 안료 따위의 혼합물을 칠한 종이,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게 수소차 연료전지에 카본지, 전지를 씌우는 종이, 그거에 들어가는 거를 개발한다고 해서 얘가 또 이제 후발 지금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확산세에 있다고 했는데, 수소차 대장주가 작년 연말에 이미 신고가를 갱신을 하니까 그 뒤에 따라붙을 종목들, 현대차와 수소차의 납품 관계가 있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를 생산한다던가, 아니면 수소차 충전소에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혹은 이렇게 연료에 들어가는 필터형 종이를 만드는 회사. 여기까지 다 퍼진 거예요, 이제.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대장주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손절가 1,300원을 가져왔는데, 지금 그 사이에 변동이 심해서, 일단 장 초반에 좀 급락이 나와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1,200원으로, 지금 처음 말하는 거니까 1,200원으로 하고, 목표가는 2,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일 제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2%의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117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9시 5분경에는 2129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작이 고점인데요. 35분경에는 17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거래일 연속 매수습니다. 외국인들 171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내립니다. 4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0.6% 빠지면서 흘러갑니다. 66,6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은 꿋꿋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40만 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오늘 코스피 6위부터 10위권까지는 흐름 좋습니다.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삼성물산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1만 6천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10위권에 SK텔레콤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2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95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고점입니다. 698포인트까지 올랐다가 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95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1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CJ E&M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상승하면서 66,1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대부분 상승세인데요. 바이오 종목들 어제 빠진 만큼 오늘 그대로 상승합니다. 신라젠 2% 넘게 상승하면서 7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1% 넘게 상승하면서 56,000원대까지 올랐고 5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이 임상 3상 결과를 앞둔 HLB 오늘 5% 가깝게 상승하면서 73,000원대까지 올랐고요. 메디톡스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0.68% 상승하면서 88,00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고 88,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38,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5% 상승세 나옵니다. 1128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미주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수차 관련된 종목들 조정받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못 갔는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추가적인 관심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마트빌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전자 세금 계산서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자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가 사업자분들이나 개인 사업자분들, 법인 사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법으로 이제 사용 의무화가 된 스마트빌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시장 1위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이제 1000대 기업에 한해 시장 점유율이 한 40%를 보유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빌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이제 성장이 되고 있고요. 실시간 ERP 연동을 통해서 이제 높은 효율성이랑 편의성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한 40% 정도의 수익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고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관심 있게 볼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MI 요 전자세금 계산서 서비스에 이제 축적되는 방대한 거래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서로 사업자 간에 이쪽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받고 이제 거래를 함에 따라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품목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축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에 이제 ERP를 통해서 최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확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 자체에서는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재고 자산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10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고 비즈니스온에서도 향후 모멘텀이 큰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랑 그다음에 광고 유치를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계약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동산에서도 이제 전자계약서 이러한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이랑 그다음에 안전성, 편의성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장점이 있고 스마트빌에서 한 400만 건 정도의 이 서비스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성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재작년 연말 정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최저가 9,000원 정도 보여줬다가 작년에 6월 달에 28,000원대까지 한 3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거의 10,000원대 초반까지 이제 내려왔었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16,000원대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카우가 꾸준하게 이제 전자생활기에서 뭐 사업자분들이 이거를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점유율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스마트 MI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21,000원 정도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에 바이로메드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5% 정도 근접을 했고요. 오늘도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는 이제 지난주에 추천을 해드릴 때 단기적으로도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어떤 종목이고요. 장기적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로메드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임상 3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제법 됩니다. 신라젠도 해당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군에도 해당되고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소외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셀트리온 공매도 전가되면서 올해 지금 실적 부진이다 이래서 대형주들이 좀 빠지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좀 차별화되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어떤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제 목표가에 올라가서 일단 매도 관점을 말씀드립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임상 3상의 결과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바이로메드 계속 지켜보실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1월 이제 첫 주, 둘째 주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1조 이상 일단 순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급 변화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연기금이 일단 매수를 좀 가담해주면서 대외적인 어떤 변동성은 계속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어차피 작년 10월달 이후에 계속 지금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이제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좀 바꿨죠. 이제 제로 재정 그 밸런스를 맞출 정도로 이제 수입을 좀 강화해주겠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도 보내주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악재로 되었던 이제 금리 인상 분위기는 지금 연준 위원들 자체에서 거의 지금 이제, 추가 인상은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다만 좀 이제 변동성 작용할 부분들이 이제 블랙시트 관련되는, 플랜 B에 관련되는 어떤 불확실성은 있을 겁니다. 이제, 새벽에 끝난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제 마틴 루터 킹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았는데 IMF가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원래 이제 한 3.7에서 한 3.5로 0.1을 낮추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들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좀 수급이 어떤 견조함으로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상승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2차 북미회담 어떤 기대감도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본격화되는 어닝 시즌에 대해서 전망치는 낮아졌습니다만 일단 수구의 어떤 견장을 가지고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50선의 어떤 지지선을 깔고 있고요. 그래서 2150선에 대한 어떤 도전이 계속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0선 정도가 좀 지지된다면 한 710선 정도의 도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장은 어떤 상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투자자분들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제가 바이오 종목 한 종목 들고 왔는데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일종의 이제 유전자 치료제 전문 업체인데요. 본래는 이제 이 제넥신이 서영철 회장님께서 이제 DNA 백신을 막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베타 개념의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게 하이브리드 FC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술들이 굉장히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FC를 가지고 제품화해서 지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크게 한 3가지입니다. 파이프라인에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올해 이제 임상 삼상 개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지속형 성장 호르몬, 하이트로핀이라고 하는 GXH9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본래 이제 일형 제형으로 이제 빅파마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주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형으로 효과와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신약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부각받고 있는 게 하피트롤 188이라고 하는 자궁경부 전암, 이 부분 DNA 백신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예 지금 예방 백신은 있는데 치료 백신은 없는데, 이 치료 백신에 관련돼서 제넥신 이 부분이 좀 부각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한 해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인터루킨 7을 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FC하고 결합한 항암 신약입니다. 하이루킨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병용 투여로 지금 임상 1상이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의 어떤 결과 발표가 올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넥신은 3가지 어떤 약품들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어떤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텍에서 여러분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68,2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매수가는 한 6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로 75,000원. 장기로는 제가 볼 때는 한 10만원 정도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로는 한 7만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